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축 분야, 특히 건축사 사무소나 건설회사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은 이 시절 안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서 올해까지 계속 이 건설 분야의 경기가 아주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서울시에서 어, 다소 희망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9일 월요일 날 주간용으로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핵심적인 내용은 서울시가 3년간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완화를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19일 월요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은 현재 200%인 용적률을 250%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현재 250%인 용적률을 300%로 용적률을 각각 50%씩 도시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를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주거시설이나 오피스텔은 세대당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적용하고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조건 없이 상한선까지 용적률 상한까지 허용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희망 대상지 사업성 분석도 무료로 지원한다. 시에서 민간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성 분석까지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이 되겠네요. 침체한 건설 경기 신속하게 살리기 위한 전략식 빠른 속도, 주택 공급 확대를 기대한다. 서울시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 용적률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완화를 한다. 3년간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까지,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까지로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는 것이고요. 아울러 빠른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희망 대상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도 무료로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소규모 건축 용적률 한시적인 완화로 그동안 낮은 사업성으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던 노후 연립 다세대 주택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면 이번 달 공사 중인 사업장부터 설계 변경을 통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 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9일 월요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의회의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 일치로 빠른 추진이 가능했다. 오세훈 시장도 규제 철폐안 33호 발표 후 적용 예상지인 구로구류동 소재 재건축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 등과 함께 신속한 정비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각각 50%씩 상향해서 3년간 2028년 5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 신고와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적용 가능하다.
라고 하고요. 서울시는 건축법과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련 구체적 세부 운영 기준도 마련해 조례 공포일인 19일 월요일에 맞춰 즉각적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 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와 신고, 건축 신고,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부지 1만 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소규모 재개발, 부지 5천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그 다음에 자율주택 정비사업 36세대 미만인 사업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 면적이 2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내용이고요. 우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다. 대지나 건축면적에 제한이 없지만은 주거용이 다가구 공동주택, 다가구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1호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때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도는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중복 적용 시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1.2배, 12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해당하면 기존 계획을 일괄 재정비 후 용적률 완화가 적용 가능하며 제2종이나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허용 용적률에서 50%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되어 있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예시를 보면은 공동위의 심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여기에 120% 그러니까 1.2배까지 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300%까지 허용이 될 것이고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공동위의 심의를 거쳐서 완화하면은 360%까지 완화될 수가 있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사업계획 수립 기준 충족 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다만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수립 기준과 관계없이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근 저층 주거지역의 일조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건축계획을 유도하는 사업계획 수립 기준도 마련 발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기준에는 지형 수능형 계획, 일조 경관 검토, 열린 단지 조성, 방제 안전, 기반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용적률 완화, 소규모 재건축 등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공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 다음에 자율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조례 용적률 한시적으로 완화 세부 운영 기준은 19일 월요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 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도 무료로 진행한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추정 분담금 산출도 제공해서 신속한 주민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부지 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 200세대 미만, 노불량 건축물이 60% 이상 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동의서 받는 비율도 많이 완화가 된 것 같네요.
어, 토지 소유자 10% 동의서. 그래서 6월 2일에서 6월 30일까지 관할구청 소규모 재건축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6월 중에는 용적률 완화 세부 기준 및 사업성 분석 대상지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설명회도 번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아마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구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 2부 시장은 비상경제 상황과 주택 공급 상황을 고려해 조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침체된 건설 경기, 주택 공급 확대, 건설 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적극 행정을 하려고 하네요. 그리고 요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좀 생각을 확장해 봅니다. 가령 지금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토지를 매각하려고 할 때, 매도하려고 할 때, 또는 건축을 하려고 할 때, 또는 당장 건축 계획은 없지만은 향후 3년 전후로 해서 건축을 하려 한다거나 또는 그 3년 전후로 해서 토지를 매도하려고 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건축 허가를 받아두는 것도 어, 어, 토지의 자산 가치를 올리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시적인 용적률 완화기 때문에 2028년 5월에 이 한시법이 한시적인 조례가 종료가 된다고 하면은 다시 용적률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200%,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250%로 다시 50%가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건축 허가를 받아두면은 토지를 매도하든 건축을 하려고 하든 이 토지 소유자분은 이 완화된 한시 조례를 적극 활용해서 미리 건축 허가를 받아두는 게 상당히 자산 토지 활용 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 어려운 건설 경기 난국에 좀 더 희망적인 그런 소식이 있으면은 곧바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